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 여성분인데 병원 검사는 매번 이상 없는데 몸은 계속 불편하다고 하셨죠. 가스가 하루 종일 차고 화장실을 가도 시원한 날이 없고 얼굴은 자꾸 뒤집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남편한테 괜히 짜증만 부린다고 하시더군요. 소화기내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까지 돌아다니시면서 다 따로따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증상은 여러 개지만 사실 모두 같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장이죠. 제가 30년 넘게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요즘 이런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몸이 망가지고 있는 느낌. 이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니죠. 바로 우리의 장 안에 독소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신호, 장 독소가 쌓여서 장이 죽어가고 있는 10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먼저 장독소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독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장 안에서 음식 찌꺼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부패하고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거나 장 점막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이 소화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고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이 무너지면 피부도, 뇌도, 수면도, 기분도 함께 흔들리는 것이죠. 장 독소가 가득 차서 장이 죽어가는 신호 첫 번째는 가스가 끝도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방귀가 나오는 것 자체는 정상이죠. 문제는 양과 냄새인데요.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면 음식물이 발효가 아니라 부패 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성 가스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지죠. 콩이나 양파 같은 고포도맵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 환경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더 많죠. 장 독소가 가득 차서 장이 죽어가는 신호 두 번째는 변을 봐도 또 보고 싶다 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는데 볼 때마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잔변감이 심하다는 말이죠. 이게 장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과민해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장이 힘을 모아서 제대로 비워내지 못하고 자극에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로 장벽이 손상되고 느슨해진 장 누수 증후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장 독소가 가득 차서 장이 죽어가는 신호 세 번째는 단계 계속 땡긴다 입니다. 달달한 걸 먹으면 잠깐 좋았다가 또 땡기죠. 마치 갈증이 계속 되는 것과 같은데요. 이걸 꼭 의지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장내 유해균이 당을 먹이로 삼기 때문입니다. 장이 망가지면 몸에서 당을 더 찾게 되는 신호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이 때문이죠. 평소보다 식탐이 더 늘었다면 장 상태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장 독소가 가득 차서 장이 죽어가는 신호 네 번째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느낌입니다. 체중이 막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방이 늘어난 게 아닌 경우가 많죠. 장에 염증과 기능 저하가 있으면 배가 부풀어 오르고 붓기가 생기면서 이런 체중 착시가 옵니다. 그런데 장 독소가 혈액순환을 방해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수독이 몸에 쌓이고 결국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 독소가 가득 차서 장이 죽어가는 신호 다섯 번째는 피부 트러블 증가입니다. 여드름, 두드레기, 이유 모를 가려움증, 조금만 자극받아도 붉어지는 피부, 장 점막이 손상되면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류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그게 피부에서 터지는 겁니다.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하시는 분들은 장 독소 관리부터 먼저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장 독소가 가득 차서 장이 죽어가는 신호 여섯 번째는 감기와 독감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장 환경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함께 무너지죠. 다들 아시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들보다 자주 아프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유독 오래 걸리는 사람들 장 독소 때문이죠. 장 면역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 독소가 가득 차서 장이 죽어가는 신호 일곱 번째는 염증성 질환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위염, 장염, 방광염, 관절염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분들 있죠. 한꺼번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치료받으면 잠깐 낫다가 또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데가 트집니다. 이게 장 독소 때문인데요. 장에서 시작된 만성 염증이 온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약한 데마다 공격하는 겁니다. 불씨부터 꺼야 하죠. 터진 곳만 막다가는 하세월입니다. 장 독소가 가득 차서 장이 죽어가는 신호 여덟 번째는 자도 피곤하고 깊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몸은 지쳐서 자고 싶은데 눕기만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겨우 잠이 들어도 금방 깨버리죠.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염증이 쌓이면 자율신경에 혼란이 생기고 수면의 질이 함께 떨어져 버리죠. 아무리 자도 피로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장독소 제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장독소가 가득 차서 장이 죽어가는 신호 아홉 번째는 매사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지는 것이죠. 성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장에서 세로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뇌로 전달되는 신호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장이 불편한 분들이 신경 날카로운 분들 많잖아요. 이게 생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죠. 가족들에게 짜증이 늘었다 이런 소리 듣고 계신다면 성격 탓하지 마시고 장독소 제거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독소가 가득 차서 장이 죽어가는 신호 10번째는 이유 없는 우울감입니다. 딱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경우가 있죠. 기분을 좌우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모두 장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장이 망가져서 이런 물질들이 부족해지면 기분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죠.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장 독소부터 제거하셔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장이 장독소로 가득 찬 것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몇 달, 몇 년씩 반복되고 있으시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시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본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과자, 빵, 라면, 단 음식이 장내 유해균을 번성하게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야식은 장이 쉬어야 할 시간을 빼앗아 버리죠.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장 운동을 직접 방해합니다. 항생제를 자주 먹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운동 부족이 있거나 모두 장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장 독소가 증가하는 거죠. 어느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전체가 장을 조금씩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황금, 금행작 4가지 약재를 모두 10g씩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신 다음 염증을 제거해야 장독소가 사라집니다. 일단 과자, 빵, 라면, 단 음식부터 줄이시고요. 유해균의 먹이를 끊는 것이 시작이죠. 그 다음은 과식하지 않기,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 피하기부터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변 습관도 중요하죠. 변이가 왔을 때 너무 많이 참지 마시고요. 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들고 오래 앉아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절대 10분 이상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자고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스트레스 줄이고 에라 모르겠다 입에 달고 사시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습관 만들어 주십시오. 30년 동안 환자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장은 약보다 생활 습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스, 잔변감, 피부 트러블, 피로, 예민함, 우울감이 각각 따로 생기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장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뿌리에서 가지가 뻗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하나하나 치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염증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장독소 제거하는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장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있으면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십시오. 요즘 몸이 왜 이렇게 무겁고 찌뿌둥하죠? 딱히 아프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뭔가 계속 불편합니다. 밥 먹으면 더부룩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지치고요. 피부 트러블이 반복되고 관절이 이유 없이 욱신거릴 때가 많고 기분이 가라앉고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은 이게 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증상들의 근본 원인은 모두 염증입니다. 그것도 특히 장 안에서 시작된 염증이죠. 장에서 불붙은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겁니다. 피부로, 관절로, 혈관으로, 심지어 뇌까지 말이죠. 이렇게 장에서 시작되는 염증을 장독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장독소가 왜 생기는지, 우리 몸을 어떻게 망치는지 알아보고 이런 장독소를 제거해서 내 몸 전체의 염증을 다스리는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우리 몸을 아프고 괴롭게 만드는 염증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소장에서 소화 효소가 분비되죠. 이 효소들이 음식을 잘게 분해해서 영양소로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화기계통의 질환의 약 68%가 4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뭘 먹어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한 숟갈만 더 먹어도 속이 부대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이렇게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장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쌓인 찌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유해균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바로 이 과정에서 각종 독소와 염증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장독소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장독소가 계속 쌓이면 장벽 자체가 손상을 입습니다. 건강한 장벽은 꼭 필요한 영양소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장벽이 약해지면 원래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스며들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장이 줄줄 새고 있다는 말이죠. 환자분들과 또 이야기해보면 장내시경 했는데 이상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장독소는 말입니다. 내시경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해도 몸은 계속 불편한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감기 뒤끝으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구독자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렇다면 장 안에서 만들어진 이 독소와 염증 물질은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갈까요? 많은 분들이 장 문제는 장에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장과 이 간 사이에는 간 문맥이라고 하는 굵은 혈관이 있는데요. 장에서 발생한 독소가 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 안에서 시작된 불씨가 혈관이라는 통로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피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되는 여드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피부 트러블, 아토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피부 질환을 가진 분들 보면 장 상태가 함께 좋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죠. 관절로 가면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릎, 손목, 어깨가 욱신거리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잘 낫지 않는 만성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거죠. 혈관에 또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죠. 혈액순환에 부담을 줍니다. 혈관이 무너지면 심장만 나빠지는 게 아니죠. 뇌혈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유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브레인 포그, 심하게는 뇌졸중, 치매까지 모두 혈관의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세로토닌 생성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유 없는 무기력감이나 불안감, 우울감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몸이 무겁고 순환이 안 되고 여기저기 아프면서 의욕이 없는데 딱히 이유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장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독소와 염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주변을 보면 부항을 뜨거나 아침 공복에 레몬수 혹은 식초물 마시는 분도 계시고 소금물 매일 마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이것들 모두 우리 몸속에 독소를 빼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방법들 말고 비법 약차를 통해서 장독소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장독소를 제거하는 비법 약차의 재료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요즘 무지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반짝이는 골드 말고요. 한약재 중에 황금이 있습니다. 이런 만큼 효과도 뛰어나죠. 우리말로는 속썩은 풀이라고 하는데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에 발생하는 염증을 억제해주죠. 게다가 항균 작용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장내에 증가하는 유해균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죠. 주성분이 바이칼린인데요. 이 바이칼린만 추출해서 영양제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황금입니다. 장독소를 제거하는 비법 약차의 재료 두 번째는 금행자입니다. 금행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금행자가 대장 점막을 단단하게 조여주는 수렴, 고삽 작용이 강합니다. 장벽이 느슨해져서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오랫동안 물건변을 보거나 만성설사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변을 뭉쳐주고 장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 점막이 약해서 쉽게 자극을 받으면서 물건변과 점액변이 반복되거나 설사가 오래되어서 항문이 불편하고 쓰린 느낌이 있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되죠. 기억하십시오. 금행자입니다. 장독소를 제거하는 비법 약차의 재료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이 장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황금과 금행자가 모두 찬 성질인 약재이기 때문에 강황의 따뜻한 성질이 부작용을 감소시켜 주고요. 강황은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식품이죠. 그래서 후추를 약간 곁들여서 드시면 흡수율이 200배까지 높아집니다. 장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합니다. 강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독소를 제거하는 비법 약차의 네 번째 재료는 인삼입니다. 장에 만연한 독소로 장 기능이 약해지면, 저하되면 장의 힘이 약해지죠. 특히 장의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장의 이 근육인 평활근의 힘도 약해지고 장의 정상적인 세포 재생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 혈액순환과 세포 재생을 모두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삼입니다. 홍삼도 좋습니다. 면역력, 기운, 힘, 혈액순환, 세포 재생, 인삼입니다. 황금, 금행자, 강황, 인삼 네 가지 약재를 모두 10g씩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10
10% 정도 졸이신 다음에 100ml씩 하루 두세 잔 드시면 장 독소 제거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도 꼭 해주시면 좋고요. 장의 혈액순환을 돕는데 반신욕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되게 장이 냉하신 분들, 가스 많이 차는 사람들 반신욕 해주시면 가스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신욕 자주 하시면 배도 따뜻해지고, 반신욕은 몸을 중탕하는 것이죠. 장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반신욕 하면 붓기도 많이 빠지죠. 수독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독소 관리로 튼튼한 장 100세까지 유지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배가 늘 드부룩하다고 하시는 분들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만나는데요. 가스도 차고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몸은 늘 무겁고,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이런 분들이 음식을 막 나쁘게 드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 신경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장이 계속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사과, 그리고 요즘은 잘 안 챙겨 먹는 모과 이야기입니다. 먼저 장독소라는 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쓸 때 항상 조심하는데요. 중금속 중독처럼 몸 안에 뭔가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유독한 독이 막 쌓이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장독소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음식 찌꺼기가 장에 오래 머물고 나쁜 균이 늘어나고 장점막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유해 물질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염증 신호들, 온몸으로 퍼지는 염증 반응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장독소라고 통칭해서 쉽게 부르는 것입니다. 변비, 가스, 더부룩함, 잔변감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장이 편해야 이런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펙틴 얘기를 하느냐?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소장에서 다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장내 세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발효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단쇄 지방산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단쇄 지방산은 장 점막 세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또 장벽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관여하죠. 우리의 이 장벽이 약해지면 원래는 장 안에 있어야 할 것들, 독소,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 염증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혈류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되죠. 이걸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장독소 문제의 가장 실체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동물 연구에서 보면은 펙틴이 장내 미생물 조성을 바꾸고 장벽 기능을 개선하고 내독소 부담을 줄인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한테 똑같이 작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펙틴은 수분을 먹으면서 젤처럼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차전자피나 치아시드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찌꺼기들을 흡착해서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되죠. 찌꺼기에는 담즙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세균, 독소, 바이러스, 염증 부산물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장을 빗자루로 쓸어낸다기보다는 장을 도와서 장이 스스로 정리되게 만드는 것에 가깝죠. 그럼 펙틴이 많이 든 식품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과, 그리고 모과입니다. 사과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과를 씹을 때 살짝 끈적하고 촉촉한 질감 느껴보신 적 있죠? 그게 펙틴입니다. 껍질과 씨방 부위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데요. 가공 과정을 거친 주스에는 펙틴이 제거되고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독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과를 드실 때는 주스 말고 생사과를 씹어서 드셔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으냐고요? 처음에는 사과 반 개 정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이 예민한 사람이 사과를 많이 먹으면 가스가 오히려 더 찰 수 있습니다. 사과가 고포도맵 식품이기 때문이죠. 껍질은 씻어서 꼭 함께 드시고요. 너무 차갑게 드시면 또 예민한 장이 바로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상온이나 미지근하게 공복보다는 식후나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물렁물렁하게 익어버린 사과보다는 아삭한 신선한 사과가 더 좋습니다. 사과는 익을수록 펙틴이 분해되고 함량이 줄어듭니다. 장독소가 있으신가요? 사과 반 개 매일 드십시오.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금, 점심에 먹으면 은, 저녁에 먹으면 독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이런 말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사과는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 먹어도 좋습니다. 사과 먹기를 꺼리시는 분들 중에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를 먹고 나면 변이 다 풀어져서 나온다고 하죠. 사과가 전혀 소화되지 않고 변으로 나오고 변기에 둥둥 떠다닌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식이섬유를 소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변이 뭉치지 못하고 사과 알갱이
생이들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정상입니다. 사과의 역할은 사람의 장에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내 유산균을 길러줍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사과의 식이섬유가 장내 독소를 제거해서 장을 청소해줍니다. 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황화합물과 중금속 그리고 지방 찌꺼기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내주는 거죠. 오늘부터 변이 좀 풀어지고 둥둥 떠다니더라도 걱정 마시고 사과 잘 챙겨 드시기를 권합니다. 모과는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요즘은 모과 챙겨 드시는 분들 거의 없죠. 예전에는 모과차 진짜 꽤 많이 먹었는데 말입니다. 그냥 향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에 방향제로 모과 올려놓은 사진 보면서 아재들 놀리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펙틴 함량만 놓고 보면 사과 못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모과는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기 개통을 돕는 약재로 오래 사용되어 왔는데요. 근육경련이나 구토, 설사 후에 처방된 기록이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과는 날것으로 먹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굉장히 딱딱하고 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가 사과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모과는 차로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끓여 먹어도 펙틴이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아있습니다. 펙틴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끓이면 물속으로 우러나오죠. 실제로 식품 공장에서 펙틴을 추출할 때 과일 껍질을 뜨거운 물에 넣고 가열하는 방식을 씁니다. 열탕으로 펙틴을 뽑아내는 게 기본 원리죠. 다만 너무 오래 강하게 끓이면 펙틴의 구조가 분해되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강불에 끓이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차로 마실 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은근한 불에 달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모과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린 모과나 생 모과를 직접 물에 넣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달여서 마시는 것이고요. 모과청을 담궈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청으로 만들면 설탕이 첨가되죠.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 때문에 가스가 생기시는 분들께는 좋지 않습니다. 마트에 파는 티백 형태의 모과차는 또 원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펙틴 함량도 많이 낮습니다. 그냥 향만 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결론적으로는 모과 원물을 물에 끓여서 차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모과 씨앗은 반드시 제거하고 쓰셔야 합니다. 모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사과씨나 쌀국씨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아미그달린이 분해되면서 시아나수소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고 우리 몸 세포를 파괴합니다. 뜨거운 물에 끓이면 열에 의해서 제거되기는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씨앗은 빼고 쓰는 습관 들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모과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드시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소량씩 드시면서 내 장 반응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펙틴이 장독소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모든 분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물견변이 작거나 설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하죠. 펙틴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형에는 아주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미 물건변이 자주 나오는 분들한테는 장벽을 자극해서 설사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사과에는 과당과 소르비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예민하신 분들한테 가스나 복부 팽만, 꾸르륵거리는 소리, 장명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죠. 고포도맵 식품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같은 펙틴을 주성분으로 하지만 사과는 가스와 설사를 유발하고 모과는 변비를 유발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30년 동안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 진짜 많이 만났는데요. 장독소 없애겠다고 비싼 건강식품 사서 드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냉장고에 있는 사과 껍질째 드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모과차 달여 드시는 분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창한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 꾸준히 하시면 장독소 제거하는데 더욱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 먹기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죠. 껍질째 씹어서 반 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모과는 마트 가서 몇 개 사오셔가지고 말려두시고 잘 말린 모과 썩썩 썰어서 한 줌씩 달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따뜻한 모과 한 잔이 엄청 땡기네요. 생각만 해도 향긋합니다. 사과 반 개 따뜻한 모과차 한 잔 드시고 나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반응이 답이죠. 만약 사과와 모과차를 먹었는데 내 장이 오히려 더 불편해진다면 내 장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면 한의원 한번 들러서 점검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과 반 개 모과차 한 잔의 습관으로 장 독소 제거하시고 건강하고 튼튼한 장 100세까지 유지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